먼저 이번 시간의 주제는 알고 먹는 영양소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제품에 뭐가 많이 들었어요? 또 내가 피곤한데 뭘 먹으면 도움이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또 남들이 좋다 그러니까 먹는 수준에 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과연 우리 몸에는 무엇이 필요하고 또 그 필요한 것을 어떤 형태로 먹었을 때 가장 효과적인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입을 통해서 음식을 섭취합니다. 그럼 이 음식이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내장, 항문 이렇게 거쳐서 또 간을 거쳐서 심장, 혈관, 그 다음에 세포까지 영양과 산소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식도서부터요 소장, 대장까지 요 부분은요 우리 의지로 조절할 수 없어요. 그럼 뭘로 조절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의 질과 양을 조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 기관이 잘 돌아갔을 때 우리 몸이 건강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 기관, 우리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밑에 보시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고요.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작에 표현합니다. 대량 영양소고요. 우리가 그 장작을 태우기 위해서는 모닥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장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장작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점은 뭐가 있냐면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장작에 해당되면 장작도 잘 타는 게 있고 젖은 장작이 있고 또 태우지 말아야 될 장작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너무 많이 먹는데 요거 같은 경우 너무 많이 먹어서도 문제지만 두 번째는 탄수화물 중에서 좋은 탄수화물이 있고 그렇지 않은 탄수화물이 있어요. 근데 좋은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칼로리로 쓰이는 탄수화물만 많이 먹는 게 문제가 있는 거고요. 단백질도요. 좋은 단백질이 있고 나쁜 단백질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가공된 단백질을 먹기 때문에 문제고 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적당량이 있어야 되고 많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적당량 이상으로 너무 많이 먹는 지방이 있고요. 또 우리 몸에 필요한 지방을 적게 먹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의 차이도 있지만 좋은 걸 먹느냐 나쁜 걸 먹느냐의 차이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옆에 이 장작이 있으면 요거를 태워주는 불쑤시개 역할을 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 파이토케미칼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장작은 너무 많은데 이걸 태워줄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칼 이거를 태울 수 있는 불쑤시개가 적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어떤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고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되고 어떤 지방을 먹어야 되고 또 왜 먹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칼은 어떻게 보충하는 게 효과적인지 또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칼이 건강에 왜 중요한지 이렇게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탄수화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은요 범주가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대략 200여 종의 탄수화물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200여 종의 탄수화물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탄수화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중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입니다.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칼로리가 내 몸에 필요한 만큼만 들어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 몸에 필요한 거 이상으로 들어왔을 때 항상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장작이 있는데 장작이 거대한데 불씨는 적어요. 그럼 잘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안 타고 연기만 많이 나죠. 그게 우리 몸에서 이루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식이섬유도 탄수화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화되지 않는 탄수화물을 식이섬유라고 해요. 근데 식이섬유를 상당히 많은 양을 먹어야 위장관을 깨끗이 해줄 수 있는데 현대인들은 바로 이 식이섬유를 적게 먹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200여 종의 탄수화물 중에서 8가지는
칼로리를 쓰이는 게 아니고 오로지 세포의 구조물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탄수화물은 200여 종이 있는데 현대인들은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고 식이섬유로 쓰이는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역시나 세포의 구조물이 되는 그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충해 줘야 될 게 뭐예요? 식이섬유와 세포의 구조물이 되는 탄수화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은 세포의 구조물이 되는 탄수화물을 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엠브로터스 라이프라는 제품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몸의 세포에는 더듬이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난자에도요. 이렇게 세포에 더듬이가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기관지 점막이라든지 위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코 속에도 이 모든 세포들은 더듬이가 있고요. 놀랍게도 여러분들 세포에 혈관 내에도 이렇게 더듬이들이 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면역 세포에도 더듬이가 이렇게 많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는 더듬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과학자들이 우리 몸을 연구해서 알아낸 결과는 뭐냐면 우리 몸에 쓸데없는 조직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맹장이 쓸데없다 그랬죠. 그래서 유학 가거나 할 때 맹장을 일부러 떼내고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아니면 다른 수술을 하다가 그냥 기왕이면 맹장이 나중에 되면 문제가 되니까 미리 떼자 그래서 그걸 뗀 적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요즘 과학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맹장이 장의 유산균과 유해균의 밸런스를 맞추는데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 특히나 면역체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역시 세포의 더듬이도 존재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포의 더듬이를 연구하다 보니까 더듬이가 건강에 정말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엄지의 제왕이라는 건강 프로에서 약사분이 나와서 재미난 얘기를 해요. 우리 몸의 세포들은 더듬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포 한 개당 더듬이가 10만 개씩이 달려있으면 건강하고요. 이 더듬이가 3만 개에서 4만 개로 줄었더니 반건강 상태가 되고 더듬이의 개수가 10,000개 이하로 떨어졌더니 병이 걸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더듬이가 어떤 기능을 하길래 이렇게 건강을 좌지우지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화 과정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세포에 영양과 산소가 공급이 되면요. 그 영양과 산소는 세포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세포벽은 여기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닫혀 있기 때문에 절대 스스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자기한테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공급을 받느냐? 이 더듬이로 더듬어서 이건 나한테 필요한 거네 하고 흡수하게 되더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아무리 먹어줘도 세포의 더듬이가 부족해지면 절대 흡수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양소들을 먹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세포의 더듬이를 충분히 해줘야 이게 흡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호르몬 인지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건 뭐냐면 뇌는 우리 몸에 6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고요. 세포들이 맡은 바 기능을 다 할 때 우리가 건강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뇌에서는 우리 몸을 조절하기 위해서 뭘로 조절하냐면 호르몬으로 조절해요. 호르몬을 가지고 기분 좋아라, 기분 나빠라, 에너지를 많이 태워라, 에너지를 많이 태우지 말아라,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해라, 지금 열심히 일할 때다. 이 모든 것들을 호르몬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호르몬이라는 건 일종의 명령서라고 보시면 돼요. 명령서를 세포에 배달을 해주면 세포들이 이 명령을 읽고 그 명령을 수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세포는 그 명령서를 뭘로 인지하냐? 바로 이 더듬이로 이 호르몬이 이런 명령이구나. 그걸 인지해서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호르몬이 몸에서 아무리 잘 나와도 세포의 더듬이가 부족해지면 그 명령을 수행해내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당뇨가 그런 사례입니다. 당뇨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당으로 분해돼서 이게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인슐린이 그때 나와서 세포의 더듬이한테 가서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당이 들어왔으니 문을 열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슐린도 많고 당도 많은데 세포의 더듬이가 부족해지니까 인슐린이 앞만 문 열어라 그래도 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들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을 떠다닐 때 당뇨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당뇨도 세포의 더듬이가 부족하면 생길 수 있는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배출이란 얘기를 해줬는데 배출은 뭐냐면 독소를 인지해서 배출하는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스턴트가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주변에 보시면 인스턴트만 먹고 사는데 건강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유기농만 먹는데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어차피 세상은 오염돼 있고 우리는 오염된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포의 더듬이가 충분히 나 있는 사람들은 이건 독소네 하고 이렇게 바로 인지해서 몸 밖으로 배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몸에 쌓일 일이 없죠.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질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깨끗한 음식을 먹더라도 세포의 더듬이가 부족하게 되면 인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몸에 쌓이고 일정량이 쌓였을 때 이게 문제를 일으켜서 건강을 해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면역 조절 작용을 합니다. 면역 조절이라는 건 뭐냐면 면역 세포는 적군이 들어왔으면 이게 어떤 적군이 인지를 해야 되죠. 그러면 또 이거를 면역세포들한테 신호를 보내서 면역세포들이 출동해서 물리칠 때 면역세포들도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면역세포에는 눈이 없습니다. 면역세포도 뭘로 인지를 하냐? 이 더듬이로 인지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든 해로운 게 들어오든 나쁜 게 들어왔을 때 먼저 인지하는 것도 저 더듬이가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면역세포한테 신호를 보내는 것도 이 더듬이로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면역세포가 출동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싸워야 될지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는 것도 이 더듬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포의 더듬이가 부족하게 되면 면역체계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저하된다든지 아니면 알러지, 아토피, 비염, 천식처럼 과면역 반응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시오그렌 증후군처럼 자가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위장관 건강에 정말 중요한 작용을 해줍니다.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하나의 관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온갖 음식들이 다니기 때문에 요거를 세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점액질이 있습니다. 그 점액질의 구성 성분도 바로 이 더듬이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러분들 여태껏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거 받아들이고 나쁜 거 배출시키고 면역체계가 정상적으로 일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몸이 아플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더듬이가 8가지 특수 탄수화물로 되어 있고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절대 칼로리로 쓰이지 않고 오로지 더듬이를 만드는 데만 쓰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서 이 8가지가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메나테크에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6천여 가지 식물들을 다 조사해서요. 만노즈 같은 거는 코스타리카 화산지대에 사는 알로에서 이제 추출을 해냅니다. 그런데 이 재료가 얼마나 귀하냐면 알로에를 660kg 가공해야 1kg 뿐이 안 나오는 귀한 재료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추출하는 거고 어떤 건 나무의 수액에서 송진에서 버섯에서 찾아서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이거를 당 영양소라고 명칭하고 있고요. 요게 들어있는 제품이 바로 엠브로터스 라이프 이지 또 이게 캡슐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의 차이는 뭐냐면 차이는 없습니다. 그 성분은 똑같아요. 그래서 엠브로토스 라이프 같은 경우는 그냥 파우더 타입으로 돼 있어서 타먹기 좋게끔 돼 있는데 스틱으로 된 게 있습니다. 이 스틱으로 된 거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먹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 타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거고 나는 또 가루 물에 타 먹는 거 싫어하고 캡슐을 좋아한다면 캡슐로 드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엠브로토스 라이프는 8가지 당 영양소만 든 게 아니고요. 여기에 특히나 알긴산이라고 하는 것과 MCP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바로 해독작용을 해줍니다. 해독작용이 뭐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서 독소가 늘 있잖아요. 그럼 이걸 세포 단위에서 처리하기 전에 몸에 흡수가 안 되게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MCP와 알긴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세포 건강을 위해서도 엠브로토스가 좋지만 내가 늘 해로운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다. 내가 먹는 음식들이 건강하지 못한다 판단되시는 분들은 이것들을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러면 위에 보시면 요 메나붐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가장 애정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응급약처럼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엠브로토스 성분에 비타민 C가 추가된 제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엠브로토스 라이프 이 당 영양소가 면역계에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면역계에 좋기도 한데 요즘은 바이러스 얘기 많이 하죠. 근데 바이러스를 살균 시켜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미리 보호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비타민 C 성분이에요. 그래서 즉각적인 면역력을 제공해주는 게 메나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엠브로토스 라이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소개해드릴 제품은 혈당 프로 밸런스라는 제품이에요. 이게 9월 말이나 10월 달쯤에 출시될 건데요. 현대인들의 건강관리 아주 기가 막힌 제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혈당 얘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당뇨가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혈당 관리가 되게 왜 중요하냐? 과거에는 사람들이 살이 찌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방을 많이 먹어서라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에 데이터들을 내봤더니 지방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인들이 뭘 먹고 도대체 살이 찌느냐? 바로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더라. 특히나 이 탄수화물이요, 당으로 빨리 바뀌는 탄수화물이 있고요, 당으로 천천히 바뀌는 탄수화물이 있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당으로 가공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당으로 빨리 바뀌는 음식들을 많이 먹습니다. 그게 비만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을 크게 보시면 어떻게 보시면 되면, 개념을 딱 잡으세요.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으로 쓰이거나, 근데 이게 내 몸에 필요한 만큼만 들어와 주면 괜찮은데 필요한 거 이상으로 섭취하게 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우리 몸에 지방으로 축적이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게, 이 지방이 혈관에 쌓이면 동맥경화를 일으켜서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간에 쌓이면 지방간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방간이 만병의 근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을 해치는 요즘 주 요인이 뭐냐면 지방간을 일으키고 혈관을 막히게 하는 탄수화물 과다 섭취다. 요거를 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몸의 체지방으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탄수화물과 혈당의 관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먹는 밥, 빵, 밀가루, 떡, 과일까지도 탄수화물에 보시면 돼요. 설탕도 탄수화물이고요. 그 다음에 액상 과당도 탄수화물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탄수화물들은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고요. 포도당이 나오면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그럼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내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면 에너지로 쓰이고요. 에너지가 이미 다 쓰고 충분히 남는다, 그러면 남는 것들은 다 지방으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혈당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도표에 보시면 우리 건강한 사람들의 혈당은 70에서 140 사이를 유지해요. 이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혈당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혈당이 70에서 140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혈당이 너무 떨어지거나 너무 많이 올라가거나 너무 떨어지거나 다시 너무 많이 올라가거나 요럴 때 문제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여러분들이 많이 섭취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탄수화물을 섭취하죠. 근데 좋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게 아니고 백미라든지 아니면 빵이라든지 아니면 국수라든지 과자라든지 아니면 시리얼 같은 거, 소화되기 쉬운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다는 거죠. 특히나 요즘은 또 주스 같은 걸 먹게 되면 이게 혈당이 빨리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빠르게 소화되는 탄수화물을 먹으니까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죠. 그러면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혈당이 또 떨어지거든요. 또 떨어지게 되면 배가 고프니까 또 먹게 되고, 또 올라가니까 인슐린이 또 나와서 혈당을 뚝 떨어뜨리니까 배가 고프니까 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자, 아침부터 우리가 이 탄수화물을 먹는데 혈당이 쭉 올라가죠. 아까 140까지만 올라가야 되는데 요즘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들은 바로 이렇게 치솟습니다. 140 이상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이게 혈당이 다시 쭉 다운이 되겠죠. 그러면 요 남는 것들 있죠. 그러면 부족하고 또 올라갑니다. 올라간 것들을 또 남는 것들 있죠. 그러면 이 남는 것들이 전부 다 내 몸에서 지방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혈액에 쌓이면 고지혈이 되는 거고요. 간에 쌓이면 지방간이 되는 거고, 이게 내장 지방이 됩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가 비만이 되는 거고요. 이 고지혈 지방간이 동맥경화 이런 것들을 일으키고요.
또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요.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 염증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들 염증이 많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염증이 어디에 쌓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염증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병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염증이 만성적으로 쌓여있을 때 그게 혈관에 쌓이면 심혈관계 질환, 세포를 자꾸 공격을 해주면 그 조직, 그 부위가 망가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염증이 많이 쌓이면 제일 또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복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삶의 염증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서울대 최인철 교수님이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몸속에 염증이 많아졌더니 행복도가 다운되고요. 우리 몸의 염증을 줄였더니 행복도가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하기 위해서 주변의 조건들, 아이라든지 뭐 남편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 이것들을 다 해결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 몸의 염증은 내 몸 그 음식을 조절하면서 조절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해지기 위하면 탄수화물을 줄여서 염증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혈당이 너무 떨어져도 문제예요. 공복감이 생기거나 짜증이 생기거나 손발이 떨리는 경우도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혈당 관리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탄수화물을 안 먹어주면 되는데 여러분들 탄수화물 안 먹고 살 자신 있으세요? 지구상의 탄수화물이 제일 맛있죠. 삼겹살이 맛있어요? 아니면 삼겹살 기름에 볶은 볶음밥이 맛있어요? 삼겹살에 같이 먹는 냉면이 또 더 맛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탄수화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혈당 프로 밸런스라는 제품은 뭐냐면 탄수화물을 먹되 그 탄수화물이 몸에 흡수되지 않게끔 만들고 체외로 배출되게 하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 바나바 잎이라는 게 있어요. 바나바 잎에 있는 코르소린산 성분은 뭐냐면 인슐린을 잘 만들어서 당들이 세포 속으로 잘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혈액 속에 당의 양이 많지 않고 떨어지고 실제적으로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잘 쓰일 수 있도록 만드는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귀리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일단은 몸 자체에서 당분이 흡수 안 되고 그냥 대변으로 배출되게끔 만드는 거고, 여주라는 것들은 뭐냐면 이것도 천연 인슐린처럼, 그래서 인슐린은 아까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려면 인슐린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이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인슐린의 양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을 보충해 주므로 인해서 당들이 세포 속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율무도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보고가 돼 있고, 특별히 크롬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크롬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슐린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비타민 B군과 단백질과 크롬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은 크롬 성분이 많이 부족해서 인슐린이 잘 안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크롬을 보충해서 인슐린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때요? 이 5가지만 들어있어도 내가 탄수화물을 좀 과하게 먹더라도 혈당이 조절될 것 같은 느낌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메나테크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시중에 이미 다 있어요. 이 중에 다 있는데 메나테크에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들어가 있는 성분이 바로 메나자임이라는 겁니다. 메나자임은 뭐냐면 단일 성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효소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메나자임의 특징은, 메나자임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수크라아제부터 시작돼서 여기 보시면 글루코아밀라아제까지, 요것들은 뭐냐면 탄수화물, 설탕이든 그 다음에 우유 속에든 젖당이든 아니면 녹말성분, 우리 부침개라든지 이런 거 많이 먹죠. 녹말이라든지 아니면 탄수화물이 다당으로 당들이 다당으로 묶여있는 탄수화물들을 분해해주는 효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빵을 먹던 아니면 밥을 먹던 아니면 과일을 먹던 아니면 녹말 전분으로 된 부침개 종류를 먹던 이 모든 종류의 탄수화물들을 당으로 분해해주는 효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드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소화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들 분해가 잘 안 되면 소화가 안 되는 거 더부룩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당으로 빨리 분해해 주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럼 소화 잘 되면 많이 먹어서 혈당이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당으로 분해하고 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트랜스 글루코시다아제라는 거야. 이건 뭐냐면 이 분해된, 위에서 분해된 당들 있죠. 이 분해된 당들을 뭘로 전환시키냐면 여기 보시면 올리고당으로 전환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대박인 거 뭐냐면
이 위에서 분해된 당들, 일단 소화가 빨리 되게끔 만들었잖아요. 당으로 분해된 것들을 올리고당으로 전환을 시켜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올리고당은 몸에 흡수가 안 돼요.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되니까 우리 몸에 혈당이 안 들어오겠죠. 그렇게 만든 상태에서 이 올리고당은 대장으로 갑니다. 대장으로 가서 뭐냐면 유산균의 먹이가 돼서 장 건강을 좋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런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메나자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가 어떤 종류의 탄수화물을 먹던 햄버거를 먹던 피자를 먹던 밥을 먹던 국수를 먹던 이것들을 빨리 당으로 분해합니다. 단당으로 분해시켜서 이 분해된 당들을 올리고당으로 전환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당이 흡수가 안 되겠죠. 그렇게 만드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혈당 프로 밸런스 제품을 먹으면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의 30%에서 40%를 올리고당으로 전환시킨다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밥을 말할게 하루에 내가 3공기를 먹었잖아요. 그러면 1공기는 몸에 흡수가 안 되고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끔 만든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 여태껏 하루에 1공기씩만 밥을 줄여도 그게 쉽지 않았잖아요. 줄여도 내 몸에 지방이 덜 찔 것 같은, 살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혈당이 다운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느낌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혈당 프로 밸런스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섭취하는 양의 30%, 40%를 몸에 흡수되지 않게끔 만들고 이 전환된 올리고당이 대장에서 유산균의 먹이로 쓰이게끔 완벽한 과정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혈당 프로 밸런스가 필요한 사람들은 뭐냐면 일단 혈당이 높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탄수화물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니까. 또 체중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 비만의 원인은 아까 뭐라 그랬죠? 탄수화물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여태껏은 우리가 굶어야 탄수화물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탄수화물을 먹으면서도 내 몸에 탄수화물이 들어오는 걸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밥, 빵, 면, 탄수화물을 사랑하시는 분들 너무 많죠.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시는 분이고, 밥, 빵, 면뿐만 아니라 과일을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특히나 유산균만 아무리 먹어도 유산균의 먹이가 없으면 유산균을 오래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올리고당으로 전환돼서 유산균의 먹이를 공급하면서 장내 미생물들이 좋은 미생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태껏 저희가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혈당 프로 밸런스는 현대인들의 건강에 해치는 주범은 탄수화물이다. 그런데 이 탄수화물을 평생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맛있는 건 다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그 탄수화물 섭취한 거의 30% 40%를 먹어주면서 빼주는 제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9월 말이나 10월 달에 나올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제 홍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단백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은요, 완전 단백질이 있고 불완전 단백질이 있어요. 근데 완전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그러니까 필수자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먹어줘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존재하는 걸 완전 단백질이고요. 불완전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중에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말해요. 근데 단백질은 웃긴 게 뭐냐면 필수 아미노산이 다 있어야 온전한 가치를 발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래서 현대인들이 단백질을 많이 먹는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많이 안 드세요? 단백질을 섭취해도 근력이 안 만들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신기하게도. 단백질 쉐이크를 먹으면 근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인바디를 재보면 근력이 빠져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단백질은 분자 구조가 엄청 커요. 그래서 이 분자 구조가 크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이렇게 대략 20여 종의 아미노산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 과정 중에서 많은 효소가 필요한데 현대인들은 효소 자체가 부족해요. 또 분해 과정 중에서 노폐물이 다량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을 망치고 우리 몸에 독소가 많이 쌓여서 건강을 해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한거에 의하면 단백질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무조건 단명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은 대부분 물을 빼내면 80% 이상이 단백질로 돼 있어요. 그럼 단백질은 먹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단백질을 먹느냐? 이렇게 분자 구조가 큰 단백질이 아니고 이렇게 분해된 단백질을 먹어주면
뭐 효소도 필요 없고요. 노폐물이 발생될 일도 없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원리를 입각해서 나온 게 바로 오솔린이라는 가수분해된 단백질이에요. 이거는 유청 단백질은 일반적인 회사는 전부 다 유청 단백질 써요. 근데 유청 단백질은 일단 분해 과정이 또 힘듭니다. 두 번째는 유청 단백질은 알러지를 많이 일으켜요. 그런데 이 오솔린이라는 건 유청 단백질을 분해하고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수준까지 만들어낸 제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최고 수준의 가수분해된 단백질을 WPH 등급이라고 하고요. 오솔린은 WPH 등급으로 99% 들어있는 단백질이고 우리나라에서 이 WPH로 99% 들어있는 제품은 오솔린이 유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근력이 많이 딸리고 간이나 콩팥이 좋지 못해서 단백질을 섭취하기가 겁난다는 분들은 이 오솔린 단백질을 드시면 도움이 되고요. 단백질이란 거 아까 우리 몸의 세포들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력만 생기는 게 아니고 피부도 뭘로 돼 있어요? 단백질로 돼 있어요. 머리카락도 뭘로 돼 있어요? 단백질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노화되는 거, 주름 생기고 이런 게 싫다. 건강한 피부를 갖고 싶다. 이런 분들도 오솔린 단백질을 드시면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 제품은 트루플래닛이에요. 단백질은 크게 동물성이 있고 식물성이 있어요. 식물성이 있는데 이 트루플래닛이라는 단백질은 완전 식물성 단백질이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완전 식물성 단백질을 보시면 돼요. 왜냐면 아까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이었는데 완전 단백질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 아미노산이 다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식물들은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는 게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단백질, 체중 조절용 제품들은 뭘로 되어 있냐면 식물성 단백질에다가 동물성 단백질을 섞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시면 주변에 보시면 비건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현대인들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소화기관 자체는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을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나테크에서는 연구한 결과 식물성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식물성 원료 중에서 완두하고 현미를 했더니 완전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두하고 현미에서 단백질을 추출해서 식물성 단백질로 보충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이 특히나 이 식물성 단백질 트루플래닛의 장점은 뭐냐면 식사 대용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혈당 관리가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혈당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어떻게 돼 있냐면 먹을 게 있으면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 먹을 게 없을 때는 몸에 저장된 지방으로 저장된 걸 끄집어서 쓰면서 건강을 유지해 나갔거든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문제는 뭐냐면 계속 먹고 저장만 하고 저장된 걸 쓰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장된 걸 쓰지 못했기 때문에 혈관에 기름이 생기는 고지혈증이 생긴 거고요. 저장된 걸 쓰지 못했기 때문에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거고 저장된 걸 쓰지 못했기 때문에 내 몸에 지방이 생겨서 비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저장된 것들을 써야 되는데 이 저장된 것들을 쓰기 위해서는 칼로리가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트루플래닛은 식물성 단백질로 식사 대신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칼로리는 적고 내 몸에 지방들을 태워주기 위한 원료들은 영양소는 충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드시게 되면 내 몸에 저장된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쓸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건 내 몸속에 지방이 많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식사 대용식으로 이용하시면 놀라운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면에서 저는 산삼보다 좋다고 말씀드리는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현대인들의 건강을 해치는 주범은 혈당 관리가 안 돼서 그렇다 그랬잖아요. 또 내 몸에 저장된 지방들이 많아서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통해서 식사를 제한하고 이 트루플래닛을 섭취해주면 식사 대신에 섭취해주면 내 몸의 지방들이 감소해주면서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저는 지난 몇 달간 하루에 한 끼만 식사를 하고요. 나머지 한 끼는 이 트루플래닛으로 섭취를 했고 아침은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여태껏 제가 했던 어떤 건강 관리법보다 제 몸을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몸을 건강 좀 획기적으로 바꾸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하루 한 끼 식사하시고 하루 한 끼 이 트루플래닛으로 단백질 쉐이크로 식사 조절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오메가3 제품입니다. 오메가3는 여러분들 지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지방은 그냥 크게
포화지방이 있고 불포화지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화지방은 상온에서 굳는 걸 얘기하는 거고 불포화지방은 상온에서도 액체 상태로 있는 걸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식물성 기름들, 식용유가 불포화, 참기름 이런 것들이 불포화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불포화지방 크게 오메가3가 있고요. 오메가6, 오메가9 등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현대인들은 뭐가 문제냐면 오메가6, 여러분들 콩기름, 들기름 이런 기름 종류들 있죠. 식물성 기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에 갖다 놓고 쓰는 식용유들을 전부 다 오메가6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메가6가 너무 많아지면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오메가3다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집집마다 내가 튀긴 음식을 많이 먹고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뭘 많이 드시면 돼요? 오메가3를 많이 드시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메가3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오메가3를 먹으면 HDL, 좋은 콜레스테롤의 양을 늘려서 혈액 속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다시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검진 해보시면 좋은 콜레스테롤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높을 때 항상 건강관리에 문제가 있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줄 수 있는 게 HDL입니다. 근데 오메가3는 HDL의 그 수치를 높여줘서 LDL의 수치를 다운시켜준다. 그래서 건강한 혈액 상태를 유지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현대인들 오메가6를 너무 많이 먹어서 염증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메가3는 그 염증을 감소해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오늘 돈가스를 많이 먹었다. 그럼 뭘 많이 드시면 돼요? 오메가3를 그 수치만큼 드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은 1대 4가 되든지요. 1대 6이 되면 최적의 건강 상태를, 염증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메가3는 어떤 걸 먹어야 되냐? 첫 번째, 순도가 높아야 돼요. 순도가 높다는 건 비린내가 덜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풀어주면 메나테크 오메가3는 RTG형이라 그래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오메가3를 공급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메가3는 반드시 EPA와 DHA가 함께 들어있는 걸 드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EPA와 DHA 함량이 1000mg 이상일 때 가장 효과적이다 보시면 돼요. 웃긴 건 뭐냐면 여러분들 홈쇼핑에 파는 거 싸다 비싸다 뭐 다 얘기하는데 EPA, DHA 함량이 1000mg 이하가 하루 섭취량이 1000mg 이하일 때는 먹으나 마나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오메가3를 먹었을 때 오메가3에 먹은 기대 효과가 있잖아요. 기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루 섭취량이 1000mg 이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금속으로부터 안전해야 돼요. 중금속이 바다가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메가3는 연어나 참치에 추출하기 때문에 여기 속에 이미 중금속들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대 과학기술로 이것들을 구별해내지 못해요. 오메가3만 따로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식품이라는 건 농축해서 먹잖아요. 그래서 좋은 기름도 먹지만 중금속도 농축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나테크에서 나오는 오메가3는요. 페루 해안에서 자라는 멸치나 정어리 같은 거 오래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엔 중금속이 쌓여있지 않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추출해서 이제 오메가3를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오메가3 먹다 그러면 위장 장애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뭐냐면 오메가3의 껍질이 대부분 돈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메나테크는 그것까지 고려해서 위장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생선 젤라틴으로 캡슐을 만들었고 이거는 물에 넣어두시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녹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들어가면 바로 녹기 때문에 위장장애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메나테크 오메가3는 EPA와 DHA가 동등하게 들어있고 하루 섭취량 1000mg이 넘고 그 다음에 페루에서 자랄 때 그 페루에서 자란 멸치와 정어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금속으로부터 안전하다. 그 다음에 생선 젤라틴을 썼기 때문에 위장장애가 없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D까지 추가시켜서 우리의 뼈 건강이나 대장이라든지 이런 면역 기능, 폐라든지 이런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한 강의가 여러분들 건강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